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기분이 납니까? 크리스마스요? 여기는 예. 이제 CBS 기독교 방송이기 때문에 예. 네, 크리스마스야말로 예. 네, 지구상 최대의 네, 명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CBS의 존재 이유죠. 여기 일단 로비에 오면은 네. 엄청나게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미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건물이 흔치가 않은데 이 건물은 그래도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를 드나들면서 크리스마스 기분이 안 나면 사실 그것은 불경한 것이죠. 화산은 어떻습니까? 저는 트리를 보더라도 기분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불경한 그냥 분입니다. 나무 한 그루다라고 덤덤하게 나무가 지나갑니다. 네. 고생하고 있다. 주렁주렁 뭘 달고 아. 저 나무의 땀과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자. 트리가 한국말로 나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냥 네. 나무다. 아니 뭐 그렇게 싱겁게 답변하십니까? 기분 좀 네. 냅시다 우리. 화산다운 예. 말씀이에요. 화산이 폭발하면 나무는 다 녹아 없어지고 뭐 죽습니다. 아 네. 그래요? 빙하에는 나무도 없어요. 그러네요. 네, 예. 저도 메말랐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화산이 준비하셨습니다. 자, 역시 조국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소된 지 1년 3개월 만에 선고가 나왔고요. 네. 15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검찰의 구형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1억 6,461만 원의 추징 명령이었는데 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가 내린 판결은 유무죄가 몇 가지 엇갈렸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를 했고 1억 4천만 원 추징금을 선고를 했고 또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 사안은 법적 쟁점이 너무 많고 분야도 다양해서 저는 살아있는 로스쿨이었다라고 아이고. 정리를 하고 네. 싶고요. 오늘 판결의 핵심 요인은 현장 부재 증명. 현장 예, 부재 있다. 증명? 네. 이따가 아니, 설명. 어렵네. 이 판결은 제가 뭐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그냥 이제 시사 평론가로서 보기에는 예. 검찰의 명백한 판정승이고 검찰이 제기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있었는데 예. 일부 뭐 무죄가 나왔고 좀 무리한 추정들이 있었지만 이 판결로만 놓고 보면은 거의 70% 정도는 네. 검찰의 그림이 맞다는 판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정경심 교수 측은 항소할 것이다. 이 판결은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마지막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이 판결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글쎄, 뭐 어쨌든 4년이면은 중형이죠, 사실은. 네, 이런 경제나 민간 사범 중에서 난 사실은 가벼운 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죠.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은닉 이 세 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먼저 입시비리에선 모든 혐의가 인정됐나요? 네, 사문서 위조, 위조 문서 행사,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네. 5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고 모두 인정이 됐습니다. 어허. 7대 허위 스펙이라고 해서 대학 입시, 자녀 대학 입시에서 냈었던 그 증명서라든지 동양대 표창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미 직간접적인 증거가 법정에서 많이 제시가 됐었어요. 그 파일들이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 PC에서 나온 것부터가 좀 문제였었고 네. 동양대 표창장 같은 경우 위조한 타임라인이 포렌식 결과로 나오기도 했었고 또 표창장의 뭐 직인 위치라든지 양식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게 많았는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것들 중에 상당수가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PC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은 거였거든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검찰은 이게 그냥 휴게실에 있는 건 줄 알고 임의 제출을 받은 거였습니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조국 교수 가족이 쓰던 컴퓨터였던 거고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증거 능력이 없을 수 있다라는 어허. 주장이 제기가 된 거거든요. 어. 근데 여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다 인정을 한 것인데 네. 대체로 이제 동양대 같은 경우는 그 해당 프로그램에 불출석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있었고 예. 이렇게 현장에 부재했었다. 예. 그 프로그램에 나타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현장 부재 증명 이 얘기하시더니 이제야 연결이 좀 그렇습니다.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 자, 그리고 정말 논란이 많은 분야가 사모펀드 분야예요. 왜 사모펀드라고 하면 너무 우리가 약간 여기가 유흥업소 같으니까 이제 사모펀드로 하는 것이 발음을 시정하겠습니다. 네, 사모
사모 네. 네, 사모 펀드.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모가 이제 사적으로 모집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SAMO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사모라고 발음하면 진짜로 이거 영어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죠. 글쎄 어떤 분은 꼭 사모님들이 하시는 네, 펀드로 알아들을 수도 있겠어요. 유흥업소가 연상이 좀 되니까 네, 우리 조심하겠습니다. 네. 사모 펀드입니다. 네, 여기선 유죄와 무죄 엇갈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허위 컨설팅을 통해서 횡령을 한 것이라는 혐의가 있었는데요. 네. 허위 컨설팅에 대해서는 앞서서 있었던 오촌 조카죠. 조범동 씨 재판에서도 사실은 인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꼭 횡령이냐? 여기서 갈림길이 나타난 것이 대여냐 투자냐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건 뭐 차이가 있습니까? 대여는 이제 빌려주고 나서 그냥 받은 거다인 것이고 투자를 했을 경우는 투자 명목으로 일단 준 다음에 예. 뭐 원금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빼냈다, 횡령했다라는데 좀 더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대여냐 투자냐의 쟁점은 네. 대여라는 거는 이 사람이 조범동이라는 사람이 예. 뭔가 사업을 한다기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 그걸 그냥 빌려준 것이다 이런 네. 차원의 얘기인 것이고요. 그거는 죄가 크지 않겠어요. 그렇죠. 투자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것은 그게 투자가 많으면 예를 네. 들면 뭐 이 사모펀드 업체의 어떤 경영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더 이제 적극적인 행위다라고 보아서 그러면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만약에 횡령이라고 할 때는 이 코링크피와 조범동 씨가 이제 횡령을 한 거에 대한 공범이냐를 따지는 건데 아하. 횡령을 하려면 같이 뭔가를 공유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같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투자냐 대여냐가 쟁점이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투자가 인정이 됐지만 횡령은 인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정 교수 예. 측에서는 대여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재판부에서 당사자가 대여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예. 얘기를 이미 한 바가 있었고요. 예. 객관적으로는 투자가 맞다라고 본 건데 투자이긴 하나 예. 횡령이라고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조범동 씨한테 적극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종용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횡령이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 네. 이렇게 판결이 나면서 횡령은 무죄가 났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자본시장법상의 허위 신고도 무죄가 났는데요. 예. 이것은 코링크피 그 펀드에 출자하기로 했던 약정했던 그 금액, 예. 금액하고 다른 금액이 나타났다. 약정할 때 부풀린 것이다라는 예. 혐의였는데 정경심 교수 측은 금융위에 신고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었다. 아, 라고 해서 그래서 무죄. 예, 이 부분이 인정이 돼서 무죄가 됐고요. 네. 일부 유죄가 난 판결들은 이제 재산 등록을 회피할 목적에서 예. 정경심 교수가 헤어 디자이너라든지 지인 3명을 통해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다. 예. 이거는 금융실명법 위반인데 이게 일부 유죄가 났고요. 네. 또 범죄 수익 은닉을 했다라고 네. 하는 부분. 그리고 WFM이라는 업체에 투자를 할 때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받아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뒀다라고 하는 것에 일부 유죄 판결이 예.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 부분이 그 조국 흑서 백서 제가 다 봤는데 네. 가장 엇갈리는 부분이에요. 예,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천양지차로 달라지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은 유죄, 어떤 부분은 무죄 이렇게 났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의 그림대로 하면 예, 이 여러 가지 펀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쨌든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어떤 고리가 됐던 코링크 P라는 이 회사 네, 이것을 정경심 교수가 사실상 지배하거나 소유했다. 예. 이게 이제 증명에 대한 사실은 검찰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인데 예. 이 판결에 의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지배하거나 소유한 것까지는 볼 수 없지만 예. 적어도 이 코링크 P를 통해서 조범동 씨가 예. 뭔가 불법적인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위치였다라고 지금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판결 내용인 것이고 심지어 아하. 앞서 말씀드린 뭐 예를 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WFM에 투자한 수익을 뭐 숨겼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상황이 회색지대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이거는 일종의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확신범에 가까운 행위인 거거든요. 실물 주권을 이제 가지고 그것을 숨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금고에 숨긴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죄질이 안 좋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건 전반적으로 유죄 분위기 속에서 일부 네. 무죄가 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증거인멸, 증거은닉 부분인데 이게 압수수색 과정부터 논란이었단 말이죠. 네. 예, 일부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제3자인 김경록 PB하고 동양대에 가서 같이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이것이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었는데 네. 이게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맞다. 어. 공동 정범이다. 그러나 우리 법에 보면은 본인이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제3자가 같이 껴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또 대법원 판례와 1, 2심 판례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본인이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뭐 교사를 했다거나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예. 그런 판결이 있거든요. 그 판례를 따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아따 이 부분도 복잡한데 도대체 법 모르면 이 세상 앞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미묘한데 예? 그렇죠. 근데 공동 정범이냐 증거 인멸이냐 요 종이 한 끗 차이 같아요. 네, 교사냐 네. 공동정범이냐. 그러니까. 공동정범인 경우에는 또 범죄가 아니다. 어. 법적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요 결국은 이- 부분은 좀 무죄가 그래도 조금 약간 무게가 실린 거 아닙니까? 하드디스크를 같이 숨겼다라는 것에서 정경심 교수가 같이 숨겼다라는 게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네. 본인의 불리한 증거를 본인이 숨기는 것은 지금 죄를 묻지 못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렇군요. 여기서 공동 전범, 즉 같이 한 일이라서 예. 지금 무죄라는 거거든요. 남에게 내 증거를 인멸해 주라고 시키면 그것은 교사가 돼서 유죄인데 예. 이건 같이 해서 무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체적으로 증거를 숨긴 것은 사실이 인정이 된 것이죠. 예. 그럼 앞으로 숨기고 싶으면은 내 것만 숨겨야 돼요. 그렇습니다. 남의 거 네.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시켜도 안 되는 이게 거예요. 좀 그렇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발생한 게 김경록 PB입니다. 김경록 PB는 예. 증거 같이 숨긴 인멸이 사람이죠. 인정이 돼서 예. 집행유예가 붙은 실형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김경록 PB는 자신은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같이 은닉 인멸을 한 건데 실형 선고를 받았고 아하. 정경심 교수는 이 부분은 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죠. 야, 이런 부분은 저 법조인들조차도 헷갈리나 봐요. 무지하니 어려운 네, 부분. 판례 자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대법원 판례가 더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알겠습니다. 드러난 겁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재판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후속 재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조국 교수도 이 판결로 이제 공동 정범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조국 교수가 바로 처벌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본인 따로 재판을 해야 되겠죠. 아, 근데 그렇군요. 같이 이 입시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국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 PC에서 문제 그 입시 서류들이 파일로 나왔었고 예. 또 본인이 직접 위조한 정황이나 증거 이런 것들이 또 제시가 돼서 예. 이제 좀 조국 교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을 할 그런 전망이 되고 예. 또 하필 오늘 그 최강욱 의원도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 조국 교수 부부의 아들이 그 법무법인에서 허위 인턴했다는 의혹 네. 혐의로 그렇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그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허.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게 정치적인 논쟁으로 다시 이제 갈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허.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이나 이런 이제 여당 소속의 이제 그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예. 바로 이런 상황을 노리고 윤석열 검찰이 예. 재판부 사찰 문건 이런 것들을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예. 지금 뭐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정치적 논쟁이 이걸 가지고 벌어지고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예. 아마 또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또 남기는 그런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한 번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 오늘 판결이 조국 장관과 최강욱 의원 재판에도 약간 좀 피의자들한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오늘 재판에서 인정되었던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거기에 같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조국 교수 자녀가 했던 아쿠아팰리스 호텔 예. 인턴 같은 경우는 그 호텔 측에서는 우리는 인턴 과정을 실시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그 서류를 보면은 아쿠아팰리스에 아에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펠이. 근데 원래 그 호텔의 명칭은 어에이거든요. 네. 이것이 위조되었다라고 하는 흔적이라고 보여지는 게 있고 그리고 그 파일이 하필이면 조국 교수 서울대 연구실 컴퓨터에서 나왔다라고 예. 하는 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증거가 그 법정으로 이어지게 되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근데 이제 최강욱 가게 의원 재판의 경우에는 뭐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예. 다만 이 재판의 이제 결론이 쉽게 얘기하면은 일종의 입시 비리를 위해서 일종의 위조나 이런 것들이 행해졌다라는 예. 건데 그러니까 업무 방해죄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 사실 자체는 여러 가지로 다른데 예. 어쨌든 비슷한 혐의를 갖고 맥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서 이 최강욱 의원이 다녔던 그 법무법인에서 뭐 인턴을 했다 이것은 지금 판단이 영역이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은 어쨌든 맥락에 있어서는 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이 네. 조성된 것이다라고 봐야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뉴스는 연말 전국을 계속 달굴 뉴스 같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본격적인 판결 전국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니 마음이 아니, 답답해지네요. 법원의 시간이 온 거죠. 법원의 예, 시간. 검찰의 네. 시간에서 법원의 시간이 된 거잖아요. 네. 예. 자, 두 번째 뉴스는 빙하가 준비하셨는데 어떤 뉴스입니까? 네,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네. 백신 정치와 병든 뉴스들의 복잡한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한번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온통 지금 오늘 여야가 백신으로 치고받아요.
그렇습니다. 뭐 언론까지 이제 가세하고 이게 그 대통령의 오부요인 회동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요. 예. 그래서 뭐 재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은 제약사들이 자기 예. 나라부터 지금 백신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오늘 신문들이 다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반박 이런 것들을 헤드라인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나라도 다 백신을 확보하고 있는데 네. 이 팩트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뭐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예. 여기에 더불어서 그간의 백신 확보 과정에 대한 뭐 문제 제기 이런 것들도 신문에는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지금까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라라는 발언을 청와대가 어제 쭉 공개를 했는데 예. 그걸 보더라도 해외의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지시는 지난 9월에 이제 나왔던 거고 이전에는 국내 백신 치료제를 개발해야 된다. 이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짚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제 이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절차라는 것은 2달이 지난달 하순이야 이제 시작됐다. 이 지적을 했고요. 예.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청와대 주도로 백신 도입 TF가 구성이 됐지만 구성 단계에서 청와대가 빠지고 실무자 위주로 되면서 예산, 권한 뭐 이런 문제에서 좀 혼선이 빚어졌고 그리고 TF의 백신 비전문가들이 포진이 되면서 이 제약사 측의 말만 너무 믿다가 지금 상부 보고가 사실대로 안 된 것이다. 이런 취지의 기사를 실었는데 이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서는 일단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중앙 두 신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요체는 뭐냐면은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과정에서 정부의 K 방역은 허구다. 결국 백신 확보 실패로 굉장히 어떤 정부가 방역 내지는 앞으로 코로나 전국의 대처가 실패했다. 이 주장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야당이 지금 굉장히 그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말씀드렸듯이 보수 언론을 필두로 해서 예. 언론들이 지금 그런 주장을 많이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백신 얘기는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뤘는데 무엇이 옳은 주장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는 답변을 유보했어요. 사실 백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 겁니다. 또 방역 당국도 오늘 뭔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 그렇습니다. 이야기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분위기가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되는 것처럼 1등 경쟁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우려스럽다. 우리가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될 이유는 없고 백신 안전성은 또 국민을 위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네. 주장을 했고요.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개발 과정이 상당히 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최초로 접종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되고 오히려 먼저 접종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일리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외에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사무국하고 예. 질병관리청 차원에서 이제 반박 자료를 낸 것도 있는데요. 예. 이건 이제 그간의 경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 노력을 왜 안 했느냐에 대해서 지난 6월 29일부터 백신 도입 전담반 TF를 운영을 해서 7월부터 개별 기업과 협상을 진행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7월달에 노바백스하고는 8월달에 구매 의향서를 체결을 했고 예. 머크, GSK까지 합치면은 제약사와 관계부처 간 합동회의는 10여 차례가 진행이 됐고 실무 차원의 협의도 주 2, 3회 계속 진행이 돼 왔다. 네.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 공급 물량을 확정하는 구매약관 검토가 진행이 됐고 11월부터는 최종 계약서를 논의를 한 거다. 즉 놀고 있었던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좀 했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백신에 관해서 정부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가 좀 아쉽다. 예, 미리미리 더 확보하면 좋았을 것을 이런 아쉬움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결국 그 지금 쭉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라는 네. 거지만 아무래도 좀 백신을 확보하는 것도 확보하는 거지만 지금 뭐 접종을 안전성을 고려해서 이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보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네. 접종은 좀 신중하게 하더라도 일단 네. 확보는 많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사실은 그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방역 당국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하고 한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지금까지 달랐다는 거다 이런 건데 네. 예를 들면 미국과 영국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백신 외에는 채택할 수 있는 방역 전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백신에 전력 투구를 한 거고 또 자국 기업을 통해서 백신을 개발을 해서 세계 최초로 접종을 하는데 이른 것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국가를 반면교사로 삼기엔 다소 부적절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 현재 백신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들 다들 좀 비슷한 처지입니다. 네. 첫째로 주로 사정이 급한 나라들. 그렇죠. 예. 첫째로 자국 제약사를 지원해서 이제 선구매를 한 경우이거나 예. 아니면 이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봉쇄 외의 전략이 없어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한 상황이거나 네. 그것도 아니면
지도자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예를 들면 예산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사실은 좀 휘두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네. 이런 나라들이 지금 백신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대외 관계 이런 게 작용한 측면도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치료제 아비간을 개발을 해서 이거를 승인을 받는다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승인은 안 나고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같은데 이거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FDA에 승인을 해달라고 4월 달인가에 이제 FDA에 트럼프 행정부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게 또 논란이 된 적도 있거든요. 네. 사실 미일은 그때부터 의료 산업 차원에서 협력을 해온 바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백신에 대한 협력도 유사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맥락이 있어서 이거는 사실은 좀 의료 산업의 어떤 격차 이런 게 작용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저는 이런 논란이 좀 불편한 게 뭐냐면은 백신을 공급하는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고 이럴 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국제기구 아닙니까? 그 WHO도 있지만 백신 공급을 위한 조정기구도 다 돼 있어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국가주의, 민족주의로 흘러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또 국가 간의 경쟁이 붙고 네. 이게 팬데믹 극복의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절대 아닌데 예. 근데 현실은 또 백신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강화되어 왔다라고 예. 하는 것은 또 현실인 것이죠. 근데 이제 아까 그 정부에서 1등 경쟁을 하는 분위기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저희 같은 평론가가 이 얘기를 하면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약간 1등 하는 변명하는 것 같고 누가 1등 하랬냐? 예. 늦지 않게만 해다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거라서 조금 예.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예, 그런 차라리 제가 먼저 그 약간 얘기를 할 걸 그랬어요. 국민 정서하고 좀 네. 괴리되는데 그런 역할 하시라고 시사평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이럴 제가 볼 때는 국회로 가셔야 됩니다. 김수민을 국회로. 국회로 가면 이제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아, 이런 그렇군요. 얘기를 또 네. 못합니다. CBS에서 하세요. 그래서 그게 정답입니다. 평론가들이 용감하게 네. 이런 얘기를 또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는 해야 된다. 네, 평론가가 자, 천직이네요. 네. 아니, 다음 얘기로 넘어갑시다. 지금 국회의원 되시고 안 되시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끼리 얘기하기로 하고. 저는 관심 지금- 없어요. 예, 야당이 국민의힘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책임론에 편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병관리청을 또 정밀 타격하고 정치 공세화하고 쟁점화하고 이러는 야당의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무엇보다도 재보선 앞두고 있다 이런 생각인 건데 예. 이 시기에 이제 선거를 할 때 야당의 선거 전략은 이제 민생 파탄론이라는 거를 정권 심판론에 접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민생이 방역으로 대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민생을 살리자고 할 때는 방역을 잘해야 된다. 예. 이게 이제 정론인 거죠. 아, 그거 틀린 얘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총선에 이제 국민의힘이 패배를 사실상 한 것도 예. 이 방역을 잘했다가 있기 때문에 민생이 파탄났다라는 얘기를 하기 어려웠고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까지 안 먹힌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백신 구매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를 하는 것은 결국 민생 파탄 정권 심판론의 코로나19 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그러면 내년 초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주장을 할 겁니다. 예. 어쨌든 이제는 좀 정부가 전면적으로 나서고 대통령도 좀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직접 밝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이어나가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네, 세 번째 뉴스를 화산이 준비해 오셨는데 국회 청문회 소식인데 어제 그 빙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네. 국회 청문회 비밀은 내일이다 이랬거든요. 네, 그 내일이 오늘 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이 본 게임이라는 거예요. 네. 국회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변창흠 후보자 청문회 시작부터 격돌이 치열했고요. 네, 국민의힘의 입장은 한마디로 5글자입니다. 네. 사퇴하세요. 네. 왜 이러십니까? 네. 그분은 전직이 되셨지만 네. 그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예, 즉각 자진 사퇴해라. 자진 깜짝 사퇴해라. 놀랐네. 네. 예. 그리고 아니, 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일방적 보도 내용으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 자초지정 따져보자라고 예. 좀 분위기를 진정시켰고요. 예. 열린민주당인 김진애 의원은 역공에 들어갔습니다. 아하. 국민의힘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 마피아 생산 평균 48억 재산을 보유한 국민의힘이다. 아, 라고 역공을 이렇게 해버렸어요. 되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예. 자격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이 되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국민의힘도 사퇴하세요.
이렇게 맞받아치는 격이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가장 뜨거운 논란 서울주택 도시공사 사장 재직 시에 막말에 대해서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변 후보자가 여러 차례 사과한 것 같은데요. 잠시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저의 남은 인생은 숨을 쉬고 있지만 제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살긴 살겠지만 그래도 제가 부모로서 지금 이 상황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우리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발 간절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살아서 돌아왔으면 어떡하세요.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엄마는 정말 밝히고 싶어요. 정말. 이게 그 구의역 김군 어머님 육성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말할 자격이 있는 분은 실제로 이분 아닙니까? 네, 오늘 청문회에서 이 김군 어머니의 육성 파일이 재생이 됐는데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 차례 변창흠 후보자가 사과를 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과 갖고는 안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더 사과하면 될 수도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사과해도 소용없다는 것인지. 그래서 변창흠 후보자가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이게 여기서 또 데스노트 나오는 거죠. 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심상정 의원의 앞으로 입장 표명이 대단히 중요해 보인다. 네. 예, 이런 부분들 지적이 나왔는데 오늘 좀 세게 나왔어요. 자,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 그 밖에 다른 의혹 제기도 있었죠? 네, 여러 의혹들이 있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SH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 그리고 예. 지인을 특혜 채용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절차에 맞게 했고 그리고 좀 개혁에 반발하는 쪽에서 제기한 네. 그런 문제들이다라고 좀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문제, 아빠 찬스 사안들이 또 있는데 예. 후보자 관련 시민단체에서 자녀가 봉사활동을 해서 그걸로 특목고 지원 서류를 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초안에는 썼는데 실제 낼 때는 빠졌다. 예. 그리고 막상 다 낙방했다라고 예.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자녀가 인턴을 했다. 근데 그 인턴이 사실 인턴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미국 대학 입시 원서에 쓰인 거거든요. 음. 거기서는 단기 무급 봉사 같은 것도 인턴이라고 부른다라고 네. 해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혹들의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책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아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